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가 가정의 경조사 알림 메시지를 소속기관의 전화번호로 보내왔다면 어떨까요? 일부 도의원들이 도의회 전화번호로 자신의 경조사 알림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 도의원 자녀의 결혼식과 피로연 일정을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에는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돼 감사하다는 인사말도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낸 발신 번호는 제주도의회. 모 도의원이 제주도와 관계기관 임원 등 직무와 연관된 직원을 포함한 3천여 명에게 대량으로 보낸 겁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개인적인 잔치 경조사 알림이어서 핸드폰 번호로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보내면 알겠습니다, 뭐 축하드립니다 혹은 이런 문자들이나 전화가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이를 놓고 제주도청 게시판에는 도의원이 공공기관 번호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의원 행동 강령을 어겼다는 겁니다. 해당 강령에는 의원은 친족이나 친목단체 회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릴 수 없는데 이를 어기면 내부 징계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행사를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로연들도 알리지 않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피로연을 알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제주도의회의 공적인 번호로 알렸다는 거, 이게 공사 판별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문자를 보낸 모 의원은 공적 전화번호로 자녀 결혼식 알림 문자를 보낸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문자 발신 비용은 사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새 도의원 3명이 의회 문자로 경조사 알림 단체 문자를 보내는 등 의회 안에서 관행이 돼 있는 상황. 논란이 커지자 도의회는 문자 발신 비용을 의원들이 부담했는지 그리고 수신자의 직무관계자가 포함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체 내부 조사가 얼마나 충실히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직원 정례조회를 겸한 취임식을 열고 의회의 혁신과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의회 사무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사적으로는 물론 직장에서도 업무를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단체 채팅방 많이 사용하는데요. 도내 한 하수처리장 단체 채팅방에서 50대 직원이 성희롱성 글을 잇따라 올렸는데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덮기에만 급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직원 13명이 근무하는 도내 한 하수 처리장. 직원들은 효율적인 현장 업무 진행을 위해 단체 채팅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55살 직원 A씨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진을 올립니다. 모 종교단체의 신혼생활 규범인데 부부 사이의 성행위 방식 등이 묘사돼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쓰는 단톡방인데 갑자기 그런 희롱성 내용이 올라와서 좀 많이 놀라고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2주 뒤에는 여성의 가슴을 보면 유산소 운동보다 효과가 있다는 글을 인용해 올립니다. 두 번째 올릴 때 생각한 건 이건 대놓고 해당 여직원에 대해서 저격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진과 글을 올린 직원은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다며 별다른 뜻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제주도청 상부까지 보고됐지만 내려진 조치는 글을 올린 직원이 공개 사과하라는 것이 전부. 피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 이동은 이뤄지지 않아 5개월이 넘도록 피해 직원과 가해 직원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인지했었으면은 바로 저희들 내부 부서에서라도 조치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자기는 공개 사과 정도 받으면 괜찮다고. 해당 팀 직원들은
소속 간부가 직원들을 불러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그게 진짜 미스테리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갔으면 최소한 인사조치라도 있어야 정상 아닌가요? 당사자는 물론 상급자들까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건 덮기와 입막음에만 급급하면서 애꿎은 피해자와 동료들만 5개월 넘게 불편한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어제 아침 6시 40분쯤 제주시 도두동 하수 중계 펌프장에서 불이 나 배전반 차단기가 작동하면서 펌프 시설이 모두 멈췄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전 7시부터 준설 차량을 투입해 오수를 직접 끌어올려 하수 처리장으로 옮겼고 6시간 만인 오후 1시부터 수리를 마치고 펌프 시설을 다시 가동했습니다. 제주도는 사고 직후 일부 오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유출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며 백사장을 파헤쳤다는 소식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피서 처리 시작돼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도 공사를 끝내지 못하자 모래로 공사 현장을 다시 덮어두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스 후 조인호 기자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제주시가 이번에는 해수욕장에 휴식 공간을 만들겠다며 백사장을 파헤치는 바람에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사장이 반토막 난다는 논란 속에서도 제주시가 모래를 걷어내고 목재 데크 산책로를 설치하는 공사를 강행했던 협재해수욕장. 석 달 만에 다시 가보니 터파기 공사를 한 뒤 자갈을 깔아뒀던 현장을 모래로 다시 덮어서 감춰놓았습니다. 해수욕장 곳곳에는 공사장 출입을 통제하던 펜스와 쓰다만 자재들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의 계단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돌이나 마대를 임시로 쌓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6월 말까지 끝낸다던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빨리 끝나서 지금 아이들이 안전에도 위험이 되니까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겠다 하는데 그게 언제 하겠다는지 확실한 대답도 없고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불편하고 손님들이 다칠까 봐 우리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이곳에서 공사를 시작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무려 9개월 동안 아무것도 만들지 않은 채 멀쩡한 백사장에 모래를 긁어냈다, 덮었다만 되풀이한 겁니다. 제주시는 인근 상인들이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한 데다 시멘트 수송 차량 파업까지 겹쳐 공사가 지연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사를 일시 중지해서 이제 9월에 재개해서 10월 말 정도까지 저희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경관 파괴 논란 속에서 밀어붙이던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는 바람에 피서객들에게 불편만 끼쳤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집중호우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된 저류지에 토사와 이물질 등이 쌓여 재기능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저류지 299곳을 점검한 결과 115곳에 토사와 이물질이 쌓여 제거 등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05곳은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거나 울타리가 파손됐고 애월읍 장전리와 조천읍 북촌리 저류지는 빗물이 흘러들지 않아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문제가 확인된 저류지 개선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후 엔진에 이상이 생겨 긴급 회항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승객들은 긴급 착륙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엔진 덮개를 연 채 멈춰선 여객기. 정비사들이 긴급 투입돼 정비에 나섰습니다. 제주를 떠나 청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제주공항으로 회항해 긴급 착륙한 건 어제 오전 9시 56분쯤. 추자도 인근까지 비행하다 이륙한 지 27분 만에 긴급 회항한 겁니다.
승객들은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내에 타는 냄새가 났고 기체 떨림도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륙 후에 뒤쪽 엔진 쪽에서 계속 윙윙 소리가 계속 났었는데 보편적으로 그 소리는 이륙하면 한 5분이나 10분 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그 소리가 계속 났었어요. 떨림은 약간 있었어요. 해당 항공기는 2017년 말에 도입된 에어버스 220 기종으로 승객과 승무원 14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한 지 10여 분 만에 기체 결함이 발생해 제주로 긴급 착륙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항공기가 이륙 후 엔진이 떨리면서 이상이 있다는 결함 메시지가 떠 기장이 회항을 결정했고 출발 전 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등이 떨림이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오작동을 한 건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리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장이 판단한 거는 경고등이 뜨니까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한 거죠. 해당 항공편 승객들은 대체 항공기로 갈아타 예정보다 4시간 늦게 청주로 떠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엔진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작사와 항공사의 안전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젠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겐 상대방의 입모양을 볼 수 있는 투명 마스크가 필요한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게 없어서 직접 만들어 쓰는 수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보도에 대구 MBC 손은민 기자입니다. KF 마스크 중앙에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그 위에 투명한 위생 마스크를 덧댑니다. 혹시나 감염될까 빈틈은 없는지 2번, 3번씩 확인합니다. 이거 붙이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가운데 잘 맞춰야 돼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대구의 한 장애인 단체가 입이 보이는 마스크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모양을 보며 소통하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청각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 아들 2명이 청각장애인입니다. 학교에서 마스크를 끼고 학습을 할 때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에 대한 염려가 되게 많았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마스크는 배급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숫자가 부족해서. 청각장애인들은 수어만으로는 상대방의 말을 전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손짓도 입모양과 표정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없어 투명 마스크를 구하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막고 있는 상태에서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표정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어떤 비수지, 이 비수지가 사실은 농사회에서나 소통하는 데 한 4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소통하려면 좀 리필 마스크가 좀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투명 마스크를 개발한 대전의 한 언어재활센터로부터 기부를 받아 특수학교 교사에게만 우선 지급했는데 전면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마저도 부족해졌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의존에 수작업으로 만들다 보니 하루 만들 수 있는 양도 제한적입니다. 대구엔 2만 2천여 명의 청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되지 않도록 특수 마스크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소서인데요. 더위보다는 강한 장맛비에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 전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주요 강우량 현황을 보시면요. 서부 지역인 대정은 105mm, 남부 서강에는 101mm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전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걸로 전망됩니다.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30에서 8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도 매우 짧겠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23도, 서부와 동부가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 남부가 26도, 동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도서 지역엔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고요. 현재 기온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이는 만큼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와 함께 구름고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는 잠시 주춤했다가 금요일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밀린 임금을 달라는 노동자를 때려 뇌경색으로 반신마비를 일으켰다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박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당시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렸지만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고의는 없었고 때린 행위와 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중국으로 출국한 성폭행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검찰이 노력하지 않았다며 법원이 중국인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중국과의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부한 것은 재판부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소재지가 확인되고 전화 통화도 가능해 법원에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진행했다면 재판 진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에 집행한 예산이 연간 2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3개 출자 출연 기관과 3개 공기업에 집행된 제주도 예산은 2,022억 9천만 원으로 재작년보다 490억 원 증가했습니다. 도의회는 행정이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 증가하면서 공기관 집행 예산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위탁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